막말 변수가 굉장히 떠올랐습니다. 이것도 아마 총선을 뒤흔들 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 모두 표심 잃을까 최근에 설화 경계령을 내리고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는데, 자, 장가 기자, 일단은 먼저 어제 오늘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민주당에서 비명 박용진 의원 꺾고 서울 강북을 공천받은 정봉주 의원 과거 막말, 굉장히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에 유튜브에서 한 언급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대화하던 중 나온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또 저기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DMZ에 들어가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 시키는 거. 얘기를 해도 그거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번 7년 전입니다. 7년 전에 얘기가 나와서 뭐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지만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에 공천 받고 나서 또다시 재소환돼서 재점화돼서 많은 좀 회자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박지원 본장님, 일단은 어제 정봉주 의원이 곤혹스러워하면서 단 한 유튜브 방송에서 좀 출연을 안 하면서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인데 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좀 어떤 지금 분위기입니까? 이제 뭐 자중하고 있는 분위기지요. 부적절하죠. 저런 발언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다만 이제 이 막말이라는 것들이 선거의 판세를 좌우한다. 뭐 거기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선거의 판세를 좌우하도록 끌고 가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양당이 10대 공약을 내놨는데요. 절추사 문제부터 해서 경제 문제까지 굉장히 공약이 괜찮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논쟁하는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저는 뭐 언론도 좀 그런 데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치인이라든가 뭐 저도 뭐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 말과 관련되는 실수라는 것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 사람이 말 실수를 안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공적인 영역이냐 사적인 영역이냐 최근의 것이냐 과거의 것이냐를 가지고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은 장해찬 씨, 그다음에 과거에 김용민 목사 문제, 이분들은 사인이었을 때 공적인 일을 하지 않을 때 사인이었을 때 발언한 거란 말입니다. 네. 물론 비판받아야 될 거친 발언이었습니다만은 그 비판의 경중도 또 달라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농담 삼아 한 말이 실수가 됐을 때와 그다음에 본인의 사상과 철학을 드러내는 문제, 5.18 문제라든가 또는 뭐 4.3 항쟁 문제라, 4.3 사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러냈을 때 문제점 들어가는 또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말을 재밌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판단하는 좀 가늠을 언론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일단은 정 전 의원이 일단은 목함질의 폭발로 좀 부상 입은 당사자들한테 직접 유선장으로 사과는 이미 드렸다라고 했는데, 일단 당사자들이 연락받거나 좀 사과받은 바가 좀 없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서 또 여기에 좀 말들이 좀 많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는 두 가지 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목함질에 그거 어떻게 보면 참 슬프잖아요. 예, 젊은이들이 전방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발목까지 잃었잖아요. 그거를 DMZ 관광 상품 한다면서 그 터지면은 지뢰 터지면은 목발을 선물로 주자. 참 어떻게 보면 농담을 해도 그런 농담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충격을 좀 받았고 네. 또 하나는 이 사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나와서 방송 삭제하고 사과를 했다고 그랬는데 당사자인 그 피해 그 군인은 네. 사과받은 적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좀 설명이 좀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사과 받은 적이 없는데 사과했다면 또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다시 좀 살펴봐야겠다. 이 사건이 단순한 막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정치에 대한 혐오도가 아주 지금 극에 치닫고 있거든요. 더구나 또 강북 을에서는 지금 박용진 의원이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양심적인 정치인이라고 평이 좀 나 있는데 비교 유치원 3법도 하고 그 사람을 떨어뜨린 정봉주 전 의원이 말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더 증폭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장가 기자,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어떤 이 정봉주 의원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좀 밝혔나요? 기자들이 하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요.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이 정 후보에 대해서 뭐 윤리감찰단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신문 보도가 있었는데 네, 있었죠.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사과 진위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당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종 공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얘기는 좀 섣부른 얘기다라면서 말을 좀 아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논란이 좀 커지면서 과거 막말까지 좀 재소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개혁신당 금태섭 전 의원도 과거 정 전 의원하고 좀 인연이 있었나 봅니다. 그 막말 전력이 있었는데 이걸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일인데 듣고 오시죠. 민주당 안에 있는 빨간 잠바 민주당을 솎아내야 된다. 저는 파란 잠바 민주당이거든요. 저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 대변인께서 좀 지역을 좀 정해주시면. 제가 지난주에 KK라 그랬거든요. K 지역에 가서 K와 경쟁을 하겠다. 민주당에서 소신과 상식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4년 전 제 지역구에 와서 저를 잡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가 영상에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너 한 번 만나면 이제 K 머시기 이 X 같은 XX야.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내 나와 말이야. 이것이 정봉주 전 의원이 그때 저를 저격하려고 했던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선택한 후보는 바로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신정희 의원. 일단은 또 다른 막말 폭로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금태섭 의원이 이런 이유도 뭔지도 궁금한데요. 금태섭 의원도 아마 거기에 희생을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 막말에 대해서 이런 정치인들의 좀 꿈이 생긴 것 같아요. 이재명 드림. 나도 이재명처럼 될 수 있다. 과거에 어떠한 폐륜적 막말을 해도 버티고 위기만 모면하면 나도 대선 후보 될 수 있고 나도 국회의원 될 수 있고 나도 당대표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지금의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가득한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재명 드림의 단면입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 어저께인가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의원 후보 전원에게 보낸 거예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언행들이 있을 경우 공천을 취소하는 긴급 징계가 있을 것이다. 바로 다음에 이런 지금 막말의 사태들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긴급 징계할까요? 예, 저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어떤 공천준 후보자들의 어떤 막말, 망언들에 저렇게 입 딱 다물고 있는 저런 모습 속에 서로가 못난이 경쟁, 그럼 나도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양당 기득권의 못난이 경쟁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런 막말을 해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요. 앞서서 우리 박진영 패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좀 달리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4인 1대와 0인 1대를 구분해야 된다? 아닙니다. 정치를 하고 싶다. 그 뜻을 밝힌 사람은요, 본인의 모든 말이 기록에 남을 거란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4인이었을 때 양평고속도로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도이치모터스 이야기들 관련돼가지고 4인일 때 왜 했던 일들을 비판하냐, 국힘이 똑같은 논리로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거 분명히 비판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공공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책임져야 된다.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어도 모든 건 기록에 남다라는 것을 알고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게 싫다면요, 정봉주 의원님 비롯해서 막말을 하고 있는 양당의 후보들 그냥 유튜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요. 네. 범죄 의혹에 관한 것과 말실수라는 것은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 김건희 여사 관련되는 것은 범죄 의혹인 거고요. 말실수라는 것은 범죄 의혹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해찬 씨나 김용민 목사가 과거에 20년 전에도 자기가 정치하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일반인들로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것까지 과연 뒤적이는 것이 맞는가? 이거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저는 그 규정과 그다음에 또 우리 나름의 기준을 좀 제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따지고 든다면요. 조지 오웰의 1984년처럼 모든 사람들이 막말하면 사방에서 삐삐삐 울리고 하는 그런 감시된 사회에 살아야 됩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네. 다양한 시각 주셔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좀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정 전 의원이 가장 최근인 지난 1월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시청자를 좀 벌레로 좀 표현한 그런 식으로 좀 나온 게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번 듣고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시죠. 왜냐하면 댓글을 봐야 되거든. 네. 이게 벌레가 많이 들어왔나, 진보가 맞나, 보수가 맞나. 아이, 이것도 봐야 벌레가 되거든. 뭡니까 또. 왜요? 언어는 좀 곱게 좀 써주세요. 아니, 그게 벌레입니까? 막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 벌레라는 게? 예. 아, 이건 좀 약간 막말이 가깝죠. 막말 아니에요, 벌레가.
예, 윤 대표님, 뭐 벌레 발언이 좀 나왔고 이전에 보니까 좀 안철수 의원을 향한 좀 막말도 있었고 또 오늘 좀 나온 보도인데 이 2015년입니다. 조계종을 북한 김정은 집단에 좀 비유한 발언이 또 한번 좀 조명이 되고 있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막말 나왔을 때 판단 기준이 일시적인 실수냐 고의냐 하나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처음으로 한 거냐 어쩌다가 네. 상습적으로 한 거냐 그리고 피해자한테 사과한다고 회복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상습섭이냐 어쩌다가 한번 우연히 실수한 거냐 봐야 되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너무 좀 많이 한 거 아닌가 저런 생각이 들어요. 유권자를 벌레라고 하고 또 조계종을 김정은 집단하고 또 비교하고 이런 거는 또 정치적인 경쟁자 안철수 옛날 의원한테도 거의 뭐 인신공격적인 어떻게 보면 방송에 옮길 수 없는 정도 심한 네. 말을 했는데 저 정도는 좀 견디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좀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대하는 자세를 좀 보려면은 저런 거에 대해서 제갈공명이 왜 읍참마속 했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마속에 목을 뱉잖아요. 왜? 기강으로 해서 어떻게 전투에 한다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정봉주 의원 개인에 대한 연민도 물론 가질 수는 있지만은 전체 총선 국면을 생각한다면은 민주당도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이 어쨌든 보면 좀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정봉주 전 의원을 좀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 1월까지도 좀 부주의한 발언이 좀 나왔는데 좀 어떤 조언을 계속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평소에 이제 언행을 좀 조심을 해야죠. 예. 표현하자면 이걸 이제 B급 문화, B급 정서다 이렇게 이제 예. 표현을 합니다. 이 벌레라는 표현들도 이제 유튜버 쪽에서 쓰는 언어들이죠. 언어들인데 본인이 이제 유튜버로서만 생활하는 사람이냐, 정치인으로서의 동치 직업을 갖고 있느냐라는 차원을 생각했다면 좀 더 조심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방송이나 정치라는 것이 말과 글로서 상대방과 경쟁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 저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사과하고 그다음에 이 구체적 당사자 피해자가 있었을 때 네. 그분과 어떻게 화해하는가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까지 좀 이어지는 걸 빨리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제였나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가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민주당 후보 한 분이 과거 아주 오래전에 그 특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했고 또 그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또 사과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도 오늘 오전에 보고받았습니다. 말 실수, 또 과장된 잘못된 표현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들었는데 신정현 의원 예.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궁금합니다. 예. 사과했지만 뭐 과거의 일이었고 양해 말씀 부탁드린다 이렇게 약간 네. 굳은 당연히 당대표로서 할 수도 있는 말인데 어떻게 드셨습니까? 정말 이재명 드림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했던 모든 전철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막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에서 저는 정봉주 의원이 만약 이런 문제로 진짜 사과를 했는가 사실 확인부터 돼야 되겠지만 당사자는 아니라 그랬으니까요. 사과를 했는가부터 따져봐야겠지만 사과를 하는 걸로 뭔가 결과를 맺어야 된다면 아마도 정봉주 전 의원은 총선 내내 사과만 해야 될 겁니다. 까도 계속해서 막말했던 게 나올 거거든요. 지금 유튜브만 쭉 찾아봐도 정봉주 전 의원이 했던 막말들 한 백과사전을 채울 만합니다. 뭐 아까 전에도 언급됐던지 모르겠지만 조계종의 어떤 비유 표현으로 김정은 집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한 종교 집단 전체를 이렇게 폄훼하고 혐오하는 발언들. 아까 벌레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상대를 혐오하고 배제하는 그래서 극성 지지층들로부터 극적인 지지만 얻으면 되는 사실 이러한 잘못된 정치 문화를 만들어냈던 첫 창시자가 어찌 보면은 바로 정봉주 전 의원이고 또 이재명 현재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치 끝내겠다고 민주당이 만약에 결단하고 중도층으로 상식과 원칙이 있는 정치를 가겠다 그런다면 아마도 아까 읍참마속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말도
쳐내야겠지만 자기 한쪽 팔을 자르는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그러한 정치를 민주당이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번에 백석도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최강욱 전 의원이 정 전 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하려는 이유, 뭐 그리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다고도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장가 기자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한 유튜브에 나와서요. 정봉주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유,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공항 의전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이 식구들과 여행만 가도 이 티켓팅을 할 때 공항이 시끌시끌해지면서 항공사 간부들이 나와서 의전을 나오는데 정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을 그리워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예. 윤 대표님 이거 제가 한번 쭉 유튜브 봤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친분도 예전에 있었으니까 최강욱 전 의원이 좀 가볍게 얘기한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좀 이런 사람이다라고 뭐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 공항 이용할 때 다 특권층 대접을 받거든요. 특별히 의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최강욱 전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한테 대해서 국회의원이 다시 되고 싶어 하는 거는 과거 특권을 공항 갈 때 의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디스하는 어떻게 보면 좀 비하하는 뭐 그런 발언이죠. 저는 내친 김에 이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네. 이번에 총선 때 여야가 어느 당이든지 먼저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권이 한 200개 되거든요. 그거 선거 끝나자마자 당선자들이 그거 특권 내려놓게 하겠다고 연판장 써서 서명해서 그 인감 도장까지 찍어서 인감까지. 공증해가지고 예. 결의대회 하면은 표가 아마 확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정봉주 의원도 지금 막말해도 그렇게 끝까지 지금 하고 싶어 하고 하는 게 그런 특권이라면은 이런 특권을 빨리 좀 내려놓는 당이 이번에 네. 승기를 잡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박지원 부장님 일단은 제가 최 전 의원 얘기로 뭐 정봉주 의원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서 어떤 말씀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설마 국회의원 되겠다는 사람이 공항 의전 때문에 국회의원 되겠다고 하겠어요? 네. 저는 이거는 이 설화는 정봉주 의원의 설화가 아니라 최강욱 의원의 설화인 것 같습니다. 최강욱 설화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실 제가 뭐 최강욱 의원하고 아주 가까운데 네. 최강욱 의원도 최근까지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런 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막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 이야기 잠깐 다시 좀 드리자면요. 이게 공사구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기준 정해야 돼요. 제가 뭐 비판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국의 대통령이 외교 행위하면서 바이든 날리면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금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일상적으로 저희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상습화된 정치 구조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정쟁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정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조롱하고 핀찬 주고 하는 그런 정치 문화를 가장 사실 최첨단에 있는 분들은 양당 대표들이에요. 저는 양당 대표들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자정선언하고 우리 윤 대표님 말씀처럼 차라리 국회 특권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윤리강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서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갖는 그런 절차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윤영걸 대표님 일단은 총선 직전에 막말 논란이 어떤 총선을 뒤흔들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보니까 나는 꼼수사 출신 김용민 의원의 노인 비하 발언 예전에 있었고 미래통합당 당시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텐트 발언 등등 많았지 않습니까? 총선 판세가 좀 뒤집힌 막말 발언들 좀 어떤 것이 좀 떠오르십니까? 저는 뭐 2012년에 김용민 씨가 그 얘기한 게 떠오르죠. 네. 그때 좀 심한 말 했잖아요. 서울시청 앞에 엘리베이터 다 없어라 노인들 투표하러 못 나오게 뭐 이렇게 했고 또 미국 국무장관 여성 장관 라이스에 대해서 상당히 심한 말을 했죠. 그건 좀 방송에 할 수 없는 네. 그런 심한 말을 해서 그때만 해도 2012년에 그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 좀 불리한 쪽이었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 때문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죠.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2016년에도 그때는 뭐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이죠. 그렇게 심한 막말일까 생각 드는데 그때 김대호라는 예비 후보가 그 노인들은 장애인이다 뭐 이랬는데 그냥 잘라버렸거든요. 그래도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러다 또 차명진 전 의원이 또 세월호 관련해서 또 입에 옮길 수 없는 또 말을 해서 지난 분위기가 총선인가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야가 호감이 있지 않고 둘 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양쪽 다 마음에 안 드는 계층이 볼 때는 막말한 쪽에 그냥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영호남 쪽에 완전히 지지하는 쪽은 막말해도 별로 안 움직여요. 하지만은 수도권에 지금 122석이잖아요. 이 지역의 의석이 요동을 친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여야가 지금 자꾸 덮고 가려고 하거든요. 저 같으면은 여야 저한테 권한을 준다면은 관련된 사람 다 쳐버리겠어요. 다 청소해버리겠어요. 네. 예, 국민들 앞에 엎드려 뻗치고 절하고 다 쳐버리겠어요. 후보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고 예. 봐요. 좀 다소의 가혹한 점이 있어도 이나머리 가져오라고 예. 교세라고 회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소선은 대악과 닮았다. 작게 인자하게 베푸는 거는 크게 나빠지는 거고 또 대선은 크게 성공하는 거는 비정하고 닮았다. 비정해야지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여야가 공통 화두로 지금 비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정현 의원 일단은 네. 막말이 어쨌든 민감한 수도권에서 좀 변수가 상당히 될 수가 있다.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일단 그래서 여야 지도부도 굉장히 좀 주의를 많이 주고 있어요. 네.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앞서서 최강욱 의원 얘기했지만은 최강욱 의원이 앞서서도 발언했던 또 전례가 있죠. 암컷 발언. 예, 이건 정말로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직을 수행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 짤짤이 발언. 이런 발언들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렸던 것입니다. 아, 그것도 사적인 자리에서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치인의 말은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곧 국민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적 윤리를 닦아야 되고 절차 탕마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적인 말들을 내뱉고 나서 지금 선거 이제 기간이 다가오니까 이제 사과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 바로 그런 낯띠 나든 도덕적 기준과 관점 때문에 우리의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무관심과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당부터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도덕성과 윤리 그리고 유능함을 함께 갖춘 정당이라야 아마도 지금의 국민들이 표를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 굉장히 경계하고 있죠. 막말 경계령 내리고 있는데 후보들 입당 속관이 나섰습니다. 한번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굉장히 신중하고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가능한 문제가 될 말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혹시 겸손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 후보에 대해서 뭐 지나친 자극적 표현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작은 불씨 하나가 전체 국면을 이렇게 망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요. 네, 박지원 본자님, 일단은 쭉 긴급 징계까지 내릴 거다 이렇게 공개 경고라고 할까요? 이렇게 내렸는데 많이들 조심하겠죠. 당연하죠. 뭐 이게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이런 말 실수가 큰 흐름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 사건이 좀 계기가 돼가지고 민주당이 이런 제2의 사건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존재합니다. 당 전략 차원에서는 그렇지만은 후보가 당에서 내리꽂는 후보가 아닌 경선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일 때는 네. 이게 대의민주주의라는 절차가 작동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말실수라는 것과 어느 정도 경중의 무게를 갖고 징계를 주느냐 또는 뭐 후보를 박탈하느냐 이런 부분들과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바이든 날리면 이 땡땡 저 땡땡 했던 대통령을 우리가 자르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로 가지고 이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들도 정치하는 정당에서는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윤 대표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 후보직 거치 뭐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뭐 민주당이 지금은 뭐 수습하는 국면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론이 나빠지면은 이재명 대표도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물론 뭐 한두 번이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누적된 거잖아요. 물론 뭐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제일 죄질이 나쁜 게 뭐냐면 역사의 희생자를 매도하는 거. 이거는 정말 죄질이 나쁘다고 봐요. 또 하나 나쁜 거는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거. 두 번째로는 나쁘다고 네. 봐요. 정봉주 의원은 뭐 거기에 범주는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DMZ에서 발목지뢰로 희생당한 사람을
비하한다든지 희롱한다든지 조롱했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결코 작지가 않다. 네. 그래서 민주당 선거를 보고 생각하지 개인 정봉주를 보고 판단하지는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